지금 시각 10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어떤 궁금증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아줌마 박님께서 남편이 2달 전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술을 했는데요. 그 후로 하루에 화장실을 2번씩 갔는데 왜 그럴까요? 대장 내시경 이후에 이제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좀 잦아지셨어요. 이게 뭔가 건강과 상관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배변 습관의 변화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설사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장 정결액을 복용하고 장을 깨끗하게 비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장내 세균이라든지 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장희맘님께서 주셨습니다. 2분에 주셨고요. 맹장 수술을 하면 대장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맹장 수술은 많이들 하시는데 기능에 이상이 있을까요? 네.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념이 틀린데요. 우리가 아까 저기서 보였듯이 그 맹장이랑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틀립니다. 보통 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수 수술이라고 해야 더욱더 정확한데요. 이 초식동물은 충수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충수 기능이 많이 퇴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했다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대장과 관련된 궁금증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자, SK5058님. 7분에 보내주셨어요. 뇌하고 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장이 안 좋으면 뇌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는가요? 아까 전에 제2의 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신 교수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 점막을 통해서 아까도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만 들어오면 좋지만 세균이라던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던가 이런 것도 일부 증가가 한다라는 보고들도 있고 알레르기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요즘처럼 면역력이 강조되는 때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대장 건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장 건강을 매번 대장 내시경을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신 교수님? 우리가 이제 장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아침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랑 효과랑 비슷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명 셀프 대장 내시경이라 그래갖고 네. 자기 변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통은 대변을 주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을 보고 나서 물을 바로 누르기 전에 잠깐 한 1.5초간 대변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색깔 같은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사라던가 변비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변을 관찰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대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장 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우리의 장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장이 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적신호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3대 위험 신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이런 변이 있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있나? 첫 번째, 힘주고 계세요. 신호로 변비가. 근데 변비는 너무나 흔해서 이 변비가 병이면은 뭐 다 환자 아닙니까? 신 저도 교수님? 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변비로 한 번씩은 고생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16% 정도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라 그러는데요. 변비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등으로 식사를 보통 이제 적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변이 적게 생성이 돼요. 먹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변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문 바로 위 직장에 있거든요. 요게 부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직장을 자극을 하면서 변이 내려가게끔 우리 신호를 줘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이게 양이 적으니까 신호를 잘 안 가요. 그러면 오래 있게 되잖아요. 오래 있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게 돼요. 그럼 변이 단단해지죠. 근데 변이 단단해지면 화장실 가서 변 볼 때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또 안 가게 돼요.
이러한 악순환이 보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변비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네. 이러한 변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암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좀 평소에 장 건강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 모셔봤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변비 때문에 괴롭다는 분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평소에 힘드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과식을 하는 편은 아닌데 네. 한 일주일 정도씩 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을 보더라도 이렇게 콩알이나 그 토끼알처럼 그렇게 좀 변이 확인될 때가 있고 네. 이렇게 좀 잔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불쾌감이 있고 특히 좀 제가 요즘에 느끼는 증상은 예를 들어 좀 과식을 했거나 하면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지면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누워서 이렇게 쉬든가 좀 네. 이런 상태까지 네. 좀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그 화장실 못 가시면 어느 정도나 못 가세요?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길 때가 한 5, 6일, 한 일주일 정도. 얼마나 네, 괴로우셔요. 네, 신 교수님께 한번 도움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변비라 그러면 변의 횟수에 되게 연연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서 변 보는 횟수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 볼 때 딱딱하고 이런 힘들 때를 느낄 때를 변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변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수분이 많이 변이 오래돼 있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 보기가 아프신 거죠.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변이 오래 있다 보면 독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독소들이 몸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증상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질병을 신호를 나타내는 변비들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특히 암 네네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예를 들면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 직장이라던가 항문에서 가까운 그 바로 위에 S자 결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암이 생겨버리면 구멍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변이 나오더라도 구멍이 작기 때문에 가느다랗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자라면 이게 세포가 괴사가 되거든요. 깨져버리니까는 여러 가지 피라던가 점액같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즉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암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이죠. 정말 쾌변이었거든요. 이게 뭐 변만큼은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없던 변비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노인성 변비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변비 같은 걸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이게? 그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드시는 양이 적어지죠. 네. 운동도 적게 하게 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있고 동반 질환에 따르는 약들도 많이 드시고 힘을 줘야 변이 나오는데 예, 힘 주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변비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변이 이제 장 안에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장이 막히거나 또는 이제 천공이 되면서 아주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평소에 섬유질 많은 식사를 많이 섭취하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안전한 변비약들을 이용하셔서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2-3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변비가 올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고쳐 나가시길 또 권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달려가고 있어요, 화장실로. 설사가 나왔는데 설사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거나 하면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김 교수님? 네, 설사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성 설사하고 두 번째는 만성 설사입니다. 급성 설사가 우리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그런 설사고요. 대개 뭘 잘못 먹거나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네. 뭐 금식을 하거나 음식 조절을 좀 하시거나 어떤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잠깐 쓰시면 1-2주 내에 대개 호전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성 설사인데요. 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이제 기능성 장애에 의한 설사들은 크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지만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만성 염증에 의한 설사들은 방치하게 되면 장이 막히거나 천공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러니까 뭐 변비나